이 문제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공식화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갑은 기본적으로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고요. 을은 순서를 정하긴 했어요. 순서를 정했는데 어떤 순서를 정했냐면 나는 뭐가 제일 좋다라고 하느냐면 김치찌개가 제일 좋대요, 일단. 근데 이게 뭐보다 좋고 된장찌개보다 좋고 된장찌개는 또 뭐보다 좋다라고 했냐면 순두부찌개보다 좋대요. 그러니까 어 1번 김치찌개, 2번 된장찌개, 3번 순두부찌개 이 순서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공식을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편익이라는 걸 구하려면 순편익에서는 순편익을 구하려면 편익에서 비용을 빼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라고 말했어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는 거고 그럼 이 기회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를 봤을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하더라. 혹은 뭐 묵시적 비용과 합으로 구하더라. 라고 배웠어요. 그럼 일단 갑을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은요, 현재 김치찌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김치찌개를 선택한 데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볼 건데요. 일단 명시적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김치찌개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암묵적 비용인데 이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른 걸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 돼요. 즉 김치찌개를 선택하지 않고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선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편익이 있을 거고요. 이 편익에서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각각의 메뉴 비용이 어차피 4,000원이니까 4,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어쨌거나 명시적 비용 4,000원. 그리고 암묵적 비용 계산에서도 명시적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4,000원을 빼주면 뭐만 남냐면 편익이 남는데 이때 편익은 김치찌개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익이 남는다는 거죠. 즉,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중식 메뉴를 보면 현재 가격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4,000원으로 똑같죠? 명시적 비용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명시적 비용 고려하지 않고요. 특정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어, 포기하게 되는 편익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즉 김치찌개를 갑이 선택했다는 거는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어, 먹었을 때보다 구입해서 먹었을 때보다 느끼는 편익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치찌개 선택의 순편익은 양이 될 거고 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어서 양의 값이 나오는 순편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치찌개 선택은.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갑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된장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어요? 큰 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어요?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작아야 되겠어요? 더 커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김치찌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된장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는 작을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의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보다 1번의 반대 논리죠. 이거는 크겠죠? 틀렸고요. 3번 을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니까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 그랬겠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갑을 모두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양의값이다. 틀렸죠.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양의값일 거고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음의값이 나오겠죠. 5번 갑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을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4,000원을 다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